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단단법에 대한 실제 해석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했었고, 또 이 부분은 다른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면 좋겠고, 또 기사 공부하시다가 조금 더 깊숙이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단단법 해석을 위한 계산 이해인데, 요것을 이제 이해하시려고 하면 그 이전에 단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 과도한 정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해석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등면적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단단법이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함수법도 있지만 우리 기술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등면적법과 단단법밖에 없죠. 그 중에 이제 이 단단법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송배정고학 17강에 이미 촬영을 해놨으니까 단단법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송배정고학 17강을 꼭 확인해 주시고 이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3상 단락고장을 가정하고 0.1초 간격으로 고장 후에 1초까지의 내부 상차각의 변동 상황을 구해보자. 단, 고장 회선의 차단은 고장 발생 후 0.1초 후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전체 1000MVA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발전기의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 용량은 556MVA가 전기 용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G, ET,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도 리액턴스 값이 존재하고, 변압기의 X값, 송전솔로 X값, 그 다음에 여기 특이하게 여기는 뭡니까? ER, 이 수전단 모선이 있는데, 이 수전단 모선이 무한대 모선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무한대 모선이 무엇이냐, 이 무한대 모선에 대한 정의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하지간 이 전체를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기 무한대 모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기 무한대 모선인데 송전선은 몇 회선이 됩니까? 2회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2회선 송전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1기 무한대 모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각각 이제 주어진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자, 선로의 리액턴스는 회선당 0.4다. 그러니까 여기에 0.4PU, 여기 0.4PU 이렇게 되는 거죠.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병렬이니까 0.2PU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변압기 리액턴스, 여기는 0.2%입니다. 10MV의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 값이 0.2%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1000MV의 기준 하게 되면 용량을 몇 배 키워야 됩니까? 100배 키워야 되죠. 따라서 0.2%를 100배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0%가 되는 거죠. 자, 20%를 다시 PU법을 환산하니까 얼마가 되냐? 0.2PU가 됩니다. 0.2PU. 자, 그 다음에 발전기 출력은 유효전력은 500메가,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180MVA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PU로 따지면 0.5PU, 무효전력은 0.18PU 이렇게 되겠죠. 자, 발전기 단자전압은 1.05PU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발전기에 단위 관성 정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에 관성 정수를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단위 관성 정수를 주어진 겁니다. 이 단위 관성 정수의 개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지해 있는 발전기를 정격 회전 속도까지 올리게 되는데 그때 소요된 시간, 그걸 바로 이제 단위 관성 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단위 관성 정수는 발전기의 전격 출력, 그러니까 KVA분의 뭐가 됩니까? 관성 정수 M, 이렇게 된 거죠. 자, 여하튼 그 값이 얼마란 얘기냐? 10초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10이란 얘기지. 그러면 발전기의 관성 정수는 얼마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KVA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굳이 따지자면 지금 발전기 전기 용량이 얼마냐면 556MVA 되니까 얘는 1000MVA 기준일 때 PU법을 따지면 0.55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전기 관성 정수, 관성 정수는 얼마냐면 0.556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56, 이것이 이제 발전기의 이제 관성 정수 값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무한대 모선의 전압이 1PU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무한대 모선의 전압이 1PU다. 그러면 또 당연히 상차각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지. 왜? 이것은 이제 무한대 모선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무한대 모선 알아야 된다고 했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무한대 모선의 정의 한번 봅시다. 이 무한대 모선은
먼저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죠.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부하가 아무리 많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부하 전류 증가에 의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없죠. 따라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한대 모선의 전압의 크기와 상차각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전단으로 보게 되면 관성 정수가 매우 큰 용량 무한대인 모선이다. 이게 바로 이제 무한대 모선의 정의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자체가 크기와 위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위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하나로 쭉 정리를 해보면, 선로 리액턴스는 0.2PU, 변압기 리액턴스 0.2PU, 발전기 출력은 0.5, 무효 전력은 0.18, 발전기 관성 정수는 5.56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 과도 리액턴스는 0.6, 발전기 단자장 1.05, 무한대모선 1PU,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단법을 따지려고 하면은 이 단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차각 시간 곡선에 의해서 상차각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느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위상이 얼마였느냐, 그거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장 전후의 상차각, 그 다음에 송전 전력을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고장 전의 상태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R 이 값을 얼마라고 했냐면 크기는 1, 위상은 0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은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단거리 벡터도를 그리게 되는데, 여기는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 전류 I를 기준으로 해서 벡터도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요 간단히 보면, 자, 이게 전류 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은 이만큼 크겠죠. 여기는 이제 전압과 전력 유상차니까 이거는 역률각 델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I고 이게 수전단 전압 ER이니까 R에 의한 전압 강화, 이게 이제 R에 의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높이, 얘가 뭡니까? X에 의한 전압 강화다.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ES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부하 전류를 기준으로 한 이제 벡터도가 되는데, 만약 R에 의한 전압 강화가 매우 작다. 그럼 이거 무시할 수 있겠네. 이게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X에 의한 전압가가 바로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ES 다시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ES 다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I, 그 다음에 ER, 그 다음에 바로 수직으로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X에 의한 전압 강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I,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ER 되니까 I의 수직으로 해서 전압 강화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ER과 ET, 그 다음에 EG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ET는 변압기와 선로의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그 다음에 ET하고 EG 사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과도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선로와 변압기에 의한 리액턴스 전압 강화, 이 부분이 과도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상과 여기에 위상을 봐야 되겠죠? 위상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세타1, 여기를 세타2다라고 했으니까 ET와 ER과의 상차각, 거기에 반응 세타1이고, 그 다음에 EG와 ET와의 상차각, 걔가 얼마냐면 세타2란 얘기지. 전체는 물론 세타 값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세타1과 세타2를 이제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1은 ET와 ER과의 상차각이니까 먼저 세타1을 구해 보면, 자, 우리가 아까 ET하고 ER, XT, XL 다 주어졌죠? 자, 이렇게 다 주어져 있을 때의 상차각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송전전력식을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전력식에 넣어보면, 자, X는 XT 플러스 XL, 이 전체 선로의 2분의 1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물론 이제 0.2인데 한 회선이 아까 0.4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ETER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사인 세타, 얘가 이제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유효 전력을 얼마로 했냐? 0.5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변압기 0.2, 그 다음에 전체 선로는 2분의 0.4 이렇게 될 것이고, ET 값은 1.5 PU, 그 다음에 ER은
1p로 주어졌으니까 이거 집어넣게 되면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겠죠. 사인 세타.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에서 여기 이제 세타 1 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아크 사인으로 구하게 되면 바로 구하게 됩니다. 이 각이 몇 도냐? 11도다. 이러면 11도. 그러면 요 각이 지금 11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11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타2를 구해야 되겠죠? 세타2. 이 세타2를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 이 ET의 위상이 1.05의 크기에다가 위상이 11도 이렇게 줘도 되지만, 우리 책처럼 편하게 여기를 0도라고 하면, 여기에 또 세타2가 주어지겠죠? 그럼 전체 세타는 어떻게 돼? 0도로 했을 때 위상값하고 ER하고의 또 위상차, ER과 ET의 위상차, 이 두 개를 합하면 자연스럽게 전체 세타 값이 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배우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2라고 하는 것은 ET와 EG, 이 두 개 간의 위상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흘러가는 전력이 P 플러스 J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 플러스 JQ는 ETI의 콘주게이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ET 값, 여기는 당연히 벡터인데, 자, ET 값의 제로 위상이고,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돼? I는 이 선로의 X 값하고, 그 다음에 ET하고 EG의 크기, B가 되겠지. 따라서, ET, EG, 요 값의 차, 전압차에다가, 여기 이제 과도 리액턴스 값을 나눠줘서 여기에 콘주게이트를 쓰면 되겠죠? 그럼 뭐 요 식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콘주게이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위상은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 J는 마이너스 J 값이 되죠? 그래서 ET 각 제로에 이러한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ET 각 제로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서 하나씩 곱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ET가 들어가면 ET, EG의 각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여기 ET의 제곱이 됩니다. ET의 제곱. 자, 여 위에는 이제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서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극좌표로 됐으니까 직각좌표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극좌표를 직각좌표로 표현해주면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ET is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에 ET is 사인 세타. 그 다음에 ET의 제곱이 들어가겠지. 자,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무효분이 존재하죠. 무효분. 그래서 이 무효분을 없애려고 하면 위아래다가 뭘 곱해줍니까? J를 하나씩 곱해주죠. 그래서 J로 곱해줬습니다. J로 곱해주니까 밑에는 J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거기에 또 마이너스니까 밑에는 이제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J이고 J 있으니까 역시 플러스 1. 그래서 실수는 XD분의 ET, EG, 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실수값이 될 것이고, 자, 허수값은 J가 곱해졌죠? 자, 이건 XD 프라임이 될 것이고, J가 곱해지니까 J의 XD 프라임의 ET, E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ET의 제곱.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값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값을 집어넣을 때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유효전력 P가 되는 것이고, 이 뒤가 뭡니까? 무효전력 Q가 되니까 우리가 아까 유효전력은 0.5, 그다음 무효전력 0.18 이렇게 정해놨죠. 구해놨으니까 자, 유효전력 0.5 이퀄 자, XD 프라임 값이죠. 0.6. 그다음에 ET하고 EG, 그래서 ET는 1.05, 그다음에 EG는 사인 세타 2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무효전력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에서 먼저 EG의 사인 세타 요 값을 구해야 되겠죠? 요 값을 구하면 1.05 내려오고 0.6 곱해주고 이렇게 뭐 정리돼서 0.2857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EG 코사인 세타 2는 자, 0.6 먼저 곱해주고, 그다음에 1.05가 1.05 제곱이 넘어가서 더해주고 전체 1.05로 나눠버리면 되지. 예, 그래서 요렇게 구해서 1.153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EG 사인 세타 2, EG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다 뭘로 풀어야 되냐면 나누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탄젠트 값으로 하나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EG 코사인 세타 2분의 EG 사인 세타 2 하니까 0.2478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EG 약분되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이게 바로 뭐가 돼? 탄젠트가 되지, 탄젠트. 그래서 이제 세타2의 값을 구하니까 아크 탄젠트로 하게 되면은 13.92도가 나왔죠. 예. 그러면 이제 13.92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ET와 EG가 13.92도의 위상차를 보이고 있다. 어떤 조건인데? 얘를 0으로 했을 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ER하고 ER을 했을 때 ET 값은 몇 도였어요? 11도였지. 이제 여기 이제 이걸 0도로 했을 때 지금 13.92도가 돼 있으니까 이 전체
이걸 0도로 했을 때, 이하를 0도로 했을 때의 위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10을 더해주고 플러스 얼마? 여기 나와 있던 13.92도를 해주게 되면 이지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지의 위상 구할 수 있고, 이제 이지의 값도 구할 수 있죠. 왜? 사인 세타2의 값을 알 수 있잖아요. 왜? 세타2 값이 얼마였으니까? 13.92도였으니까 13.92도를 집어넣으면 이주 값이 나오겠지. 그 이주 값은 얼마냐면 1.19PU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압도 구하고 위상각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2차 배후 전압과 무한대 모선의 상차각 이게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해보니까 11도하고 13.92도 하니까 24.92도가 나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는 과도 리액턴스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발전기에 과도 리액턴스 전압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과도 리액턴스 전압이나 2차 배후 전압이나 유기기 전력은 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책을 보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고장 중에 송전 전력도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왜? 고장 전에 전력은 0.5PU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고장 후의 전력은 얼마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전선로가 지금 2회선인데 한 회선의 값이 0.4PU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3장 단락이 발생됐습니다. 이 3장 단락이 발생되면 이제 송전 전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송전 전력을 따지려고 하면은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 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고장 중에 전달 리액턴스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따져보긴 할 건데 단락인 경우에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 0.4고 여기 0.4였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XA, XB가 이제 0.4라는 얘기고, 여기도 XA, 그 다음에 XB가 되고, 고장 중에 뭐가 있어요? XF 값이 존재하지. 자, 그러면 요 한 회선의 X 값은 어떻게 됩니까? XA, XB, 그 다음에 XF분의 XA 곱하기 XB. 예. 요게 요 한 회선 겁니다. 요 한 회선 거에다가 또 다른 한 회선의 X 값을 더해야 되는데, 지금 3상 단락이니까 고장 중에 전달 X 값이 얼마가 돼요? 요게 바로 제로가 되는 거야, 제로. 제로가 되면 이 전체가 얼마 됩니까?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요 송전선로 자체는 이게 무한대고, 여기 임피던스는 0.4로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두 개를 합해봐. 그럼 병렬이니까. 그럼 합분의 곱 아닙니까? 그러면 합, 무한대 플러스 0.4 분의 무한대 곱하기 0.4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자체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송전 중에 여기에 고장이 발생되니까 3상 단락 고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송전되는 전력이 전부 다 단락점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다 흘러버리니까 이쪽에 송전 전력이 얼마가 됩니까? 안 나와. 그래서 3상 단락이 발생되면 송전 전력 자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고장 중에 3상 단락 중에 송전 전력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자,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제거 후에 송전 전력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회선을 차단한 겁니다. 한 회선을 차단했으니까 이제 한 회선만 가지고 운전하는 거지. 한 회선만 갖고 운전하게 되면 이제 X 값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 값은 아까 과도 리액턴스,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송전선 한 회선만 되는 거죠. 아까 2회선인 경우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0.2가 되는데 한 회선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1.19하고 2R의 PU값, 1PU값 하게 되면은 0.992 사인 세타. 이게 바로 한 회선을 차단했을 때, 즉 한 회선만으로 운전할 때의 송전 전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0.992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최대 전력, PM 값이 된 거고, PM 값에 사인 세타의 변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여기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제 단단법에 의한 상체각 시간 곡선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적용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때는 요걸로 설명드렸죠. 예, 우리 요 책에는 여기가 뭐 n-1, 그 다음에 여기가 n,
여기가 그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됐지. 그래서 요거처럼 바꿔야 됩니다. 요거처럼. 그래서 책을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책을 수정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기준 시간, 이게 n 시간이고 n-1, 이게 n 플러스 1, 이 시간인데, 이 기준 시간을 전후로 했을 때 하나는 pn 다시고 하나는 pn2 다시다 이런 말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등면적법 잠깐 볼까요? 등면적법 잠깐 보면, 자, 요렇게 이건 정상 운전, 이건 고장 중, 얘는 1호선 차단,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 PI가 될 것이고, 자, 이번에 이거 PA, 얘를 PB, 얘를 PC,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고장 발생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 요 점에서 고장을 차단했단 말이에요. 고장 차단. 그럼 고장 차단했을 때, 이게 바로 N시간이지. 기준 시간이야. 기준 시간 전에 송전 전력은 뭐가 돼요? PB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장 후에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PC가 되는 거야. 항상 기준 시간을 N으로 봤을 때 N 전에 전력은 얼마냐? N 시간 이후의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하면, 요런 경우에 나눠질 수 있다고 하면 요 단대법으로 봐야 되고, 개통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 PC 내에서 벌어지는 거야. PC 내에서. 이 PC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출력식 갖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준 시간을 전후로 했을 때 기준 시간 전에도 PN, 기준 시간 이후에도 똑같은 송전 전력식 PN이라고 한다면 개통 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죠. 자, 그래서 자, 개통 조건의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2분의 PN 다시 플러스 PN2 다시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PN 다시나 PN2 다시, 여기도 똑같이 PN이 되는 거지. PN 다시가. 그러면 이 PN 다시 약분하면 어떻게 돼? PN 다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개통 변경이 없는 경우는 그냥 PI-PN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요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각가속도 정수, 이 K 값이라고 했죠. 자, 우리 K 값도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K라고 하는 것은 M분의 오메가의 델타 T의 제곱이다. 이때 M은 뭐냐면 단위 관성정수가 아니고 그냥 관성정수입니다. 관성정수. 그러니까 관성정수를 구해야 되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단위 관성정수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 전격 출력분의 관성정수야. 그래서 관성정수 M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 관성정수에 전격 출력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단위 관성정수는 얼마였냐면 10초다. 그래서 10초. 10초. 전격 출력은 얼마? 0.556 키우니까 합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56이 되겠지. 자, 거기에 이제 시간을 이제 같이 고려하고 각속도 값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 곱하기 0.556이 분모로 되고, 2파이는 360도가 되겠고, 주파수는 60Hz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델타 T만 집어넣어주면 정수 K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 시간을 0.05초를 주는 경우하고 0.1초를 주는 경우는 어떻게 차이 날까? 한번 넣어보면 되겠지. 자, 만약 K의 0.05초를 델타 T로 선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0.05초의 제곱이니까 9.712가 개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0.1초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1초의 제곱되니까 38.8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T라고 하는 것을 0.05초로 잡는다라고 하면 단단법을 봤을 때, 이게 기준 시간 N, 그 다음에 여기가 N-1, 그 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1이라고 하게 되면 0.05초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0, 그 다음에 여기는 0.1초, 이걸 0.1초 이렇게 볼 수 있죠? N-1, N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얼마란 거야? 이 하나가 델타 T를 보는데 델타 T를 얼마로 보는 거야? 0.1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0.05초는 어떻게 돼? 요거의 반이니까 어떻게 해? 2분의 델타 T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2분의 델타 T가 0.05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더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고장 중에 상차각을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고장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초의 0.05초 사이의 상차각 변동을 구해보자. 자, 구하기 전에, 자, 요걸 우리 그 등면적법으로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면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2회선, 자, 3상 단락이니까 그냥 제로겠지. 그 다음에 1회선 운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PI가 되는 거죠. PI 이렇게.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 PI하고 이 A 곡선, 즉 2회선 정상 운전할 때 그때 얼마의 부하각이었냐면 이게 세타 제로가 되겠죠. 맨 처음에 세타 제로. 이 세타 제로 값이 얼마냐면 24.92도였단 말이에요. 24.92도. 24.92도.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이 24.92도에서 고장이 발생했잖아요. 고장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여기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차각이 쭉 벌어져 나가겠지. 그 상차각이 벌어질 때에 0.05초 지났을 때 상차각이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0.05초. 그러면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뒷면적법 가지고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0.05초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델타 t의 2분의 1 값, 2분의 델타 t 값 정도다라고 하는 개념만 갖고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0.05초가 지나니까 결국 이제 상차각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그 상차각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이제 단답법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고장 전에 PI하고 고장 발생했을 때 그때도 PN 다시는 얼마가? 둘 다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PN2-는 얼마가 돼? PN2-는 0이 되는 거죠. 왜? 자, 여기가 고장이 발생됐으니까 고장 발생 전에, 즉 n을 기준으로 했을 때 n-2분의 1 시간에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PN 다시 값이 되는 거지. PN 다시 값. 그 다음에 PN2-는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PN 다시는 0.5. PN2-가 0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통 변경이 있는 요식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델타 세타 n을 구하려고 하니까 델타 세타 n-1에다가 k 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k 값은 우리가 아까 구해놨죠. 얼마로 구해놨습니까? 0.05초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은 9.712라고 하는 값을 정해놔 있어. 그래서 자, 델타 세타에는 당연히 없지. 그 다음에 9.712에 PI가 0.5, 그 다음에 PN-가 0.5, PN2-가 0. 계산하면 얼마가 돼? 2.43도가 델타 세타 완이 되는 겁니다. 델타 세타 완. 그러니까 24.92도에다가 2.43도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타 완 값은 얼마냐면 24.3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타 완이다라고 하면, 이거 세타 완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27.35도가 된다. 이렇게 27.35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봤어요. 자, 고장 발생 후에 0.1초 후야. 그러니까 여기는 0.05초고 여기에다가 또 0.05초 후를 또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우리 책에는 27.35도에서 또 0.05초 지나간 걸로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 고장 전에 24.92도에서 0.1초 지난, 그죠? 0.1초 지난 상태로 봐도 되는 거죠. 왜? 첫 번째는 0.05 플러스 0.05 합이 0.1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0.05초에다 0.05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27.35도에서 0.05초 지난 거를 따지는 거니까 역시 PI는 0.5를 일정하고, 그 다음에 PN-하고 PN2-는 어떻게 돼? PN-하고 PN2-니까 얘도 0, 얘도 0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이제 계통 변경이 없잖아. 이걸 보면 이제 계통 변경이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세타 n-1 플러스 k의 pi-2분의 pn- 플러스 pn2-식을 넣게 되면 아까 델타 세타 n 플러스 n-는 얼마 나왔냐면 2.43도 나왔지. 2.43도 집어넣고, 그다음 9.712 집어넣고 pi가 0.5. 그럼 얼마 나와? 7.29도가 나오는 거죠. 7.29도. 그러면 27.35도에다가 얼마를 더 넣으면 돼? 7.29를 하게 되면 34.64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장 발생 이후에 0.5초 지났을 때 이 위상이 34.64도다 이런 말이에요. 34.64도. 예. 자, 이렇게 하거나 27.92도에서 얼마로? 예, 0.1초 지났을 때 이렇게 따져. 이제 그렇게 따질 때에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때 이제 계통 변경이 되는 거죠. 왜? 고장 PN 다시는 얼마가 돼? 0.5가 되고 PN2 그땐 0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0.1초가 이제 델타 T가 0.1이니까 9.712 값이 대입되지 않는 거죠. 그때는 얼마가 돼? 아까 계산한 것처럼 38.85도가 30.85의 값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0.05 마이너스 2분의 PN-, PN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71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24.92도에다가 9.7을 2호를 합하게 되면 34.93도가 나. 이거 이제 소도 몇 차짜리 반올림만 하는 것이냐 그 차이기 때문에 이 값이나 이 값은 사실은 어떻게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예, 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장 제거 후에 상체값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 제거를 언제 했냐면 고장 발생한 이후에 0.1초 뒤에 고장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 제거를 하니까 고장 제거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보게 되면 고장 전과 고장 후에 PN-하고 PN2-가 또 바뀌는 거지.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계통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식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고장 제거된 순간의 송전 전력 P2를 먼저 보자. 자, P2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분의 EG2R sin 세타죠. 고장이 제거됐으니까 한회선이 차단된 거죠. 한회선 차단되니까 송전선로 X 값은 얼마가 돼? 0.4가 돼. 그래서 0.992 sin 세타가 되겠죠. 자, 이 0.992 sin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등면적으로 봤을 때 C곡선 되는 거야. C곡선. 그렇죠? 한회선 차단, 그다음 한회선 정상운전. 요 곡선식이 되는 것이죠. 요랬을 때 이 sin 세타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예, 지금 34.64도로 고장상을 차단했으니까 이 한회선의 지금 값에는 34.64도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게 되니까 얼마 나와? 0.564 PU. 그래서 564 메가와트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 제거 후 0.1초야. 고장 제거 후 0.1초.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대로 이제 고장 중일 때, 그 다음에 고장 제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아까 24.95도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0.1초에서 위상이 얼마냐면 34.64도야. 자, 여기서 고장상을 차단했죠. 고장상을 차단했으니까 이때 PN-는 0이 되고 PN2-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564가 되는 거죠. 564.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또 얼마큼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0.1초 또 간다는 얘기예요. 0.1초. 0.1초 갔을 때 요게 위상이 얼마냐? 그걸 보는 거야. 여기 위상을. 자, 봅시다. 원래 델타 세타 N은 델타 세타 N-1에 K의 요 값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델타 세타 3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델타 세타 3. 그리고 델타 세타 3를 구하려고 하니까 델타 세타 2가 있어야 되겠죠? 델타 세타 2는 아까 좀 전에 구했지. 예, 얼마였냐면 7.29도였어. 7.29도. 이 7.29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38.85가 되는 거죠. 왜? 계통 변경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0.5 마이너스 2분의 0 플러스 0.564. PN-PN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15.76도가 나오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34.64도에다가 15.76을 넣으면 얼마? 50.4도가 된다. 그래서 50.4도까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0.1초 뒤에도 어떻게 돼? 50.4도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0.2초가 지났을 때, 지금 아까로 봤을 때 어떻게 돼? 고장 제거 후에 0.1초, 그 다음에 또 0.1초 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보면 어떻게 돼? 고장 제거 후에 0.2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0.2초일 때 또 상착을 보자.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델타 세타 퍼라고 보자는 거죠. 델타 세타 퍼가 되니까 아까 델타 세타 N 15.76에다가 38.85에 0.5에 0.764를 집어넣어서 식을 구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왜 0.764가 되냐면 이제 계통 변경이 없는 거잖아요. 고장상을 차단한 이후에 0.1초 지나고 그 다음에 또 0.1초 지나니까 얘는 같은 식내에서 벌어지는 거야. 계통 변경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0.5 PI-PN 그 PN이 여기서 구해놨잖아. PN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5도가 나오죠. 5.5도. 자, 5.5도 나왔으니까 아까 50.4에다가 5.5를 구하면 얼마야? 55.9가 되죠. 그러면 이젠 최대 어디까지 벌어진다는 얘기냐면, 자, 여기서 보자면 최대 여기서 또 0.1초 또 지나니까 어떻게 해? 55.9도까지 벌어지더라, 이거. 55.9도까지. 이게 이제 각이 맥시멈이 거기까지 벌어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어. 왜? 델타 세타의 값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심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감을 잡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55.9도일 때
P 값이 얼마냐? 그러면 0.821까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장 제거 후에 0.3초야. 그러니까 0.1초, 또 0.1초, 또 0.1초 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0.3초죠. 자, 그때 보면 이제 델타 세타 5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델타 세타 4, 그게 바로 델타 세타 4, 5.5 구했고, 그 다음에 또 38.85에 0.5 마이너스 0.821. 예, 계통 변경이 없으니까 하면 얼마예요? 이제는 상체각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로 더해졌던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줄어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55.9에서 6.97도로 빼지면 이제 48.93도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등면적법을 따져보자면 고장상이 차단한 이후에 0.3초 지날 때까지 관성력이 쭉 줄어들어서 감속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다시 또 이제 또 가속해서 온다 이런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위상이 48.93도가 됐고 이때 전력은 0.747로 줄죠.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장 제거 후에 이제 또 다시 또 0.1초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전체로 0.4초가 되는 거지. 또 상체각을 구하면 델타 세타 6을 구하면 이제 델타 세타 5 마이너스 6.97에다가 또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6.6도요. 그래서 어떻게 32.33도로 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0.4초, 0.5초, 0.6초, 0.7초, 0.8초 계속 구할 수 있겠죠? 예, 계속 구해 보면은 자, 최종적으로 고장 제구에 0.7초일 때 상차각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제 0.232도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0.232. 그러니까 맨 처음에 24.9도의 운전점보다 어떻게 더 위상각이 작아졌더라 이런 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 풀이 대신에 제가 강의했던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이 파일은 여러분 제가 댓글에 그대로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계속 보시고 출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좀 전에 것은 이제 전력 상차각 시간곡선. 그래서 이제 상차각 시간곡선 이건 뭐라고 해요? 우리 동요곡선이라고 그랬죠? 예, 이 동요곡선으로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델타 세타와 그다음에 위상 그때의 전력이 얼마냐 이거를 표현해 놨는데, 자, 먼저 고장전 이외선 운전할 때죠. 이 디스크립션도 우리 교재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놨어요. 자, 고장전 이외선 운전할 때는 델타 세타가 당연히 제로지. 그다음에 그때 위상은 얼마? 24.92도고 부하는 500이었지. 이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고장이 발생했으면 A 곡선에서 어디로 가? 이제 C 곡선으로 오는데 C 곡선이 3상 단락이죠. 출력이 얼마?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래서 고장 발생이 또 역시 델타 세타는 제로지만 세타 자체도 어떻게 똑같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때 출력은 얼마?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0.05초가 지났단 말이야. 0.05초. 0.05초 지나니까 아까 계산한 것처럼 2.43도의 델타 세타가 존재해. 그래서 어떻게? 원래 세타에다가 요 값을 더하니까 27.35도가 되는 거지. 그때도 역시 출력은 제로죠. 3상 단락 고장이니까. 이제 고장 후에 0.1초 지난 거죠. 아까로 보면 이 0.05초에다가 플러스 0.05초가 된 거지. 이게 바로 이제 0.1초죠. 예, 0.1초. 그때 이제 차단 전이야. 이때도 이제 구해봤죠? 아까 7.29도. 그래서 합하면 34.64도 됐죠. 그래서 34.64도였을 때 차단한 거예요. 차단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델타 세타는 0이고, 그 다음에 차단했을 때의 위상은 34.94도가 돼서 3상 단락이다가 어떻게 돼? 하늘에서 차단했을 때 C곡선, PC곡선으로 튀 올라간다 이런 말이야. 그때 전력은 얼마냐? 그때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우리 책에 564만 돼 있는데 0.992 사인 세타의 값이니까 사인 34.64도로 하게 되면 0.992로 곱해서 564가 되는 거야. 564가. 그 상태에서 고장 차단 후 0.1초. 그러면 0.1초를 봤을 때 고장 후 몇 초가 되는 거야? 고장 후 0.2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책에는 0.2초, 0.3초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정확히 따지면 뭐가 돼야 돼? 고장 후 0.2초다 이렇게 표현되고, 차단 후로 보면 0.1, 0.2, 0.3에서 0.1초 전체 0.1초씩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내용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돼. 아, 얘는 고장 발생 후에 0.2, 0.3, 0.4로 된 거고, 얘는 차단 후에 0.1, 0.2, 0.3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고장 발생하고 0.1초 후에 차단했으니까 고장 후로 따지면 이제 0.1 플러스 0.1에서 0.2, 0.1 플러스 0.2에 0.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보게 되면 이제 금방 해석할 수 있는 게 차단 후 0.2초에 되니까 최대 55.9도까지 벌어졌다. 어떻게 돼? 다시 감소하죠. 마이너스로 커지면서 위상각이 점점 감소하는 거야. 예, 그랬다가 어떻게 돼? 6.51도까지 가서 다시 이제 어떻게 돼? 또 다시 또 상차각이 커지죠. 상차각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등면적법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운전점이었습니다. 운전점이어서 이렇게 3장 달라고 내려왔다가 고장상 차단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관성력이 없어질 때까지 감속하고 다시 가속하고 감속과 가속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 어렵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게 다 말씀드릴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단단법이 시간에 따라서 세타 상차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추적해서 얘가 안정으로 가느냐 불안정으로 가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